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벨 문학상의 선정은 공정하다에 찬성팀 2반을 맡은 케빈 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존경하는 한국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종대왕을 뽑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부인이 6명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본실 이외에도 5명의 후궁, 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의 잣대로 세종대왕을 평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법은 축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실 이외에 다른 부인을 부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관점에서 세종대왕의 행위를 본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허망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떠올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벨 문학상의 선정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앵글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노벨 문학상의 선정이 그동안 영어권, 특별한 언어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집중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서구에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과연 이 노벨 문학상의 선정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1901년 노벨이 죽으면서 자기 유언을 따라서 만든 상의 이름을 얘기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문학에 지정되는 상,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노벨 문학상의 선정을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데, 첫째는 그걸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오늘 주제를 과연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르냐, 옳으냐라는 것으로 오늘의 주제를 이해합니다. 저희 팀은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는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저희가 찬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 둘째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 셋째로는 개선 노력을 들겠습니다. 첫째, 노벨 문학상 선정의 기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은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돈으로 의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들이대는 엄정한 잣대보다는 좀 더 완화된 잣대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돈을 써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어드리는 게 맞나라는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정 절차의 그 공정성입니다. 제일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상을 주는 곳과 그것을 선정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정하는 곳에서 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선정을 담당하는 것은 스웨덴의 중요한 기구인 스웨덴 학리원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여기서 확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상을 끊임없이 탈유럽, 탈남성으로 노력을 하려는 이 재단의 노력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팀은 이것을 공정하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노벨 문학상의 선정 공정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첫째, 선정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둘째, 이 선정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세 번째로는 개선 노력을 들어서 여기에 들어서 찬성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잠깐 타임슬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붉은 이렇게 색으로 물들였던 때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연초에 솔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톤 오노 선수의 이 오버액션으로 인해서 그 김동상 선수가 금메달을 뺏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상을 수여하고 또 어떤 상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은 필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바로 잡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노벨상 역시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은 지금까지 124회 수여가 되어 왔고 그 중간에서 남성 그리고 영어권 그리고 이 유럽인들의 수여가 많았다는 부분에서 이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강이 수상한과 동시에 이제는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노벨상 노벨 문학상의 수여는 공정하다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노벨상을 선정하는 위원 스웨덴 국립 한림원의 인원 18인 모두가 스웨덴인입니다.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사람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타상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국적을 제한하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았다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프 톨스토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902년 레프 톨스토이가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몸젠이라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받았습니다. 그 책 이름이 로마사인데 이것은 노벨 문학상에서 문학이 아니죠. 노벨 문학상에서 문학이 아닌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톨스토이는 문학을 썼고 몸젠은 문학을 쓰지 않았으나 몸젠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문학을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성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때까지 노벨상을 받아온 것에 있어서 산문과 운문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산문과 운문만이 문학이 아니죠. SF 소설,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까지도 그 산문과 문학의 정의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산문과 운문의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SF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이 주목을 못 받았기에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18인 모두 스웨덴인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을 사람이 못 받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들어서 이 주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여기 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축구에서 가장 권위적이라고 상이라고 하면은 발롱도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서 가장 잘한 축구 선수를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물론 스포츠와 문학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거부터 진행되었지만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자가 투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인들만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저희 팀원의 입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55초. 네, 먼저 상대방의 이 입장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의 선정은 공정하다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장입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에 있어서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편파적이다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제가 묻고 싶습니다.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이거는 A가 아니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편파적이라면 제가 앞에서 한 적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 네. 공정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혹시 이 리서치를 하시면서 노벨이 이 상을 만들 때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문학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수여한다. 네, 맞습니다. 예, 노벨은 뭐라고 유언하지 않았냐면은 이 세계에서 문학적으로 제일 훌륭한 사람한테 이 상을 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봤을 때 이상적인 분야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굉장히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세계의 이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까 두 번째 공고에서 얘기를 하신 거는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즉 뭐냐면은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받았던 게 문제라는 게 두 번째 공고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벨이 위원을 한 거는
세계 최고한테 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줬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두 번째 논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문학의 범위에 역사서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역사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서로 받았습니다. 그럼 네. 톨스토이는 역사서가 아닌 문학을 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밥 딜런도 이 상을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자기네 유연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네 상에 거기에 걸맞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여기다 대해서 상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어떤 아쉬움까지는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혹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서 이게 사적 그리고 개인의 이제 돈으로 수여되기 때문에 완화된 잣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수여되고 있는 것은 스웨덴 국립 한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이란 말은 개인이 아니죠. 공적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상을 주는 거는 노벨 재단이 주는 겁니다. 선정은 네, 국립에서 선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노벨 재단에서 선정까지 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다 하네. 시간 30초 쓰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벨 문학상의 선정은 공정하다에 찬성팀 반박을 맡은 케빈 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반대팀은 크게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거를 선정하는 사람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것이 잘못된 의견 혹은 이 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를 스웨덴 한림원, 스웨덴 사람들만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이 상이 UN 산하에서 공식적인 기구가 결정을 하는 거라면 당연하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출발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01년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이고 노벨의 유엔에 따라서 이 상을 만들면서 그렇지만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왕립 아카데미인 한림원에 여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공정한 구조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성별로 모든 면에서 공정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 이름 자체도 노벨상이 아니라 세계 문학상이 돼야 될 거고 그걸 감당하는 주체조차가 유엔이 돼야 될 것이며 유엔에서 선정한 다국적 심사위원단이 선정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1901년도에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기의 유산을 좀 더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공정한 구조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상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대체로 보아서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대단히 옹호적이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외면을 했을 것입니다. 저 상은 그냥 다 끼리끼리 주고받는 상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노벨 평화상위원회는 받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우리가 늘 긴장하고 누가 탈까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그동안 세계적인 평판을 획득해 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았다라고 하는 점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차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벨은 결코 이 상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문학상 사람한테 수여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큰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 상의 그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그동안에 이 수상자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아 오히려 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다양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문학상이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 제도만 하더라도 중요한 타겟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문학상 조사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고유한 색깔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고유한 색깔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입장 아닐까요? 네, 그런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상대방의 말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팀의 판단입니다.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57초. 30초. 네, 30초 드립니다. 끝. 종료. 안녕하십니까. 노벨상의 선정 평가는 공정하다의 주제에 대해 반대팀에서 금박을 맡은 박승현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논거를 드렸습니다. 문학작품은 개인의 돈으로 시작해서 공기관이 평가할 수 없다. 두 번째, 상 주는 곳과 평가하는 곳이 달라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탈유럽권, 탈남성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노벨 선정 기준이 문학작품이 문학작품이 개인의 돈으로 사적으로 시작해서 공기관이 평가할 수 없다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한 사람의 주관적 산물이므로 이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상 주는 것과 평가하는 것이 분리돼서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은 전 세계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므로 스웨덴의 중요 기구가 평가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 번째 주장에서 탈유럽권, 탈남성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해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비유력권과 여자 작가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상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해도 결과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공평하게 전 세계의 작가들을 전 세계인이 평가해야 한다는 점, 셋째, 공정성을 위해 탈유럽권, 탈남성 개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이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18인 스웨덴인이 모두 평가를 하였지만 문학상의 권위를 생각해야 한다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52초. 네, 첫 번째 논거에 대한 그 반박을 들었는데요. 저희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논거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학 작품은 이제 개인이 사적으로 이제
개인의 돈으로 이제 만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저희 팀이 얘기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러한 문학상을 제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잣대에서 그걸 평가하는 게 맞지만 노벨상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의 유산으로 만든 거고 우리의 세금을 쓰지 않은 거고 따라서 이것이 설립한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게 저희 팀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공개관이 평가를 하면 잘못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웨덴 아카데미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이 공정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 스웨덴 사람만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절차를 그 전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이 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그 상 주는 상을 평가하는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들을 먼저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걸러내고 거기서 작품이 있으면은 그걸 한림원에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가지고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림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랭귀지를 쓰는 그 정도가 대부분이 2개 국어 내지는 4개 국어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국어는 서구권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추천 단계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뽑고 거기서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의 처지 속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평가를 해야지 바로 그 사람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문학상을 전 세계인의 대상으로 평가한다 해도 평가인이 모두 스웨덴이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이들도 스웨덴인이 아닌 모든 전 세계에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여성 참정권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게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여성 참정권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18세기가 돼가지고 전부 다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겨우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네. 노벨문학상의 선정은 공정하다 찬성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길고 긴 디베이트를 통해서 저희 팀과 그 상대방 팀은 크게 3가지 점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두 번째로는 기왕의 선정이 평가적이었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왕에 있는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공정성을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 팀의 상대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팀의 입장이 틀렸다는 쪽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 팀의 주장은 이것이 어떤 정부가 공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원 수준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저희 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공적인 일을 판단하는 것과 개인이 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판단의 잣대는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잣대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의 과정에 있어서 편파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 팀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이런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처했던 조건들 속에서 보자면 그들은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여부입니다. 저희 팀은 이분들이 탈유럽 하려고 있고 탈남성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로 이번에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약한 거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왕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선하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심판과 청중께서는 저희 팀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리라 믿고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57초.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유아의 목사님 이진영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문학작품의 평가 가능성, 둘째, 이상적 노벨이 남긴 이상적 방향의 객관성, 셋째, 심사의 공정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문학작품의 평가 가능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과정, 노벨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그런 구체적 과정과 문학 작품의 가치 판단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문학 작품의 가치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 방향의 객관성에 대해 상대팀은 저희가 알고 있는 노벨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높은 그런 인정과 시비가 확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방금 이 선생님처럼 반대 의견을 표출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는 것처럼 이에 대해 문학작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1%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완벽하게 공정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노벨상의 1901년의 시작으로부터 공정한 본래적 의미를 통해 공정한 출발을 시작했다고 말씀했지만 이에 대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노벨상의 역사적 권위와 의미는 저도 인정하지만 노벨상은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고 전 세계 국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규모의 상에서 그런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스웨덴이다. 이거는 이런 노벨상과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상에 어울리지 않는 심사위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별시켜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불공평합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만 하십시오. 아니 우선 1차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는 문제 혼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얘기를 뭐냐면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령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갈라서 100m 달리기를 시키는 이유는 그 기준이 달라야지만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일을 판단하고 공정한가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우리의 잣대는 각각의 해당되는 평가 대상에 대한 성격을 감안해서 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 쟁점에서 이러한 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타일 유럽, 타일 남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남녀 번갈아 가면서 수상하는 방식을 thực践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이런 과정에서 혹시 역차별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차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 그 차별로 인해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그 사실을 먼저 감안을 한다면은 그 역차별에 대한 그 불만은 작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팀은 솔직히 얘기해서 몇 년 동안은 여성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남녀라는 기준으로 줌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그 부분 자체를 역차별로 이거를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저희 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구에서 공정성 얘기를 하실 때 선정과 수여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셨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여는 노벨 재단에서 하고 선정은 국립한림원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여하는 노벨 재단에서 선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주제는 선정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최종 결정권은 어쨌든 국립한림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선정의 공정성을 따질 때 수여하는 사람과 선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공정하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 상의 그 공정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을 주는 주체와 상을 판단하는 주체와의 차별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자체가 바로 공정성을 상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선정 과정을 보더라도 이거를 18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자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선정 주체가 탈유럽화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상위권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네, 노벨 문학상의 선정은 공정하다.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케빈 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책의 한 귀절이 떠오릅니다.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전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그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든 판단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한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것이 초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5년,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시대와 1901년 1차 세계대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있었던 거를 수평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대로를 보게 되면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굉장한 유산을 모았고, 그걸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쓰려고 이거를 여러 가지 상을 제정을 해서 했고, 그것은 여태까지 국제적인 반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소중한 문화로 자리 잡은 거,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벨 문학상의 선정이 공정하냐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이 문제의 합리적이냐를 여러분 심판과 총주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준을 갖다가 좀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판단을 한다면 상대방처럼 저거는 불공정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좋은 일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마음 아닐까요? 그런 앵글에서 저희 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53초. 네, 찬성팀의 마지막 초점을 맡은 박민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셨을 때 다들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노벨상 소식에 힘입어서 작가님의 책을 접해보았는데요. 제 친구와 함께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매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그 친구는 딱히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지 않았고, 그 친구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주관적인 평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접해보자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이라는 것이 저희의 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대의 변화 인정하고 노벨상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권위와 명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노벨상을 선정하는 할리먼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리먼 본인들도 모르는 주관적인 잣대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저희는 그 순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학은 모국어, 즉 번역을 넘어서 본인들이 모국어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나 여러 가지 표현법, 심지어 저희 나라에서는 사투리까지 문학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이 넘을 수 없는 언어의 벽과 주관적인 벽이 노벨이 말하던 이상에 정말로 도달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주관성입니다. 이런 주관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상을 진행해야지 저희는 올바르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마지막 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34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당평해 주시기 바랍니다.